경찰이 영아 살해죄로 지난 23일 구속한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영아 살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 혐의는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이유로는 친모가 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속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살인 공모나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 친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친모는 언론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살해한 아기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셋째 아이로 인해 자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남은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죄 없는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산한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고 씨의 구속 이후 경찰은 고 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가 지나서 이루어져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에서 영아 살해는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 살해죄 자체가 살인을 감경해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과거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벌어진 영아 살해 사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로 실제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최소 5년의 징역형인 살인죄와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 치사죄와는 차이가 큽니다. 영아 살해죄는 형법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상황이 제정 당시보다 많이 변경되었고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서 구속된 친모 고 씨와 함께 아내의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을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속된 친모 고모 씨는 현재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 살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아기를 하루 만에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 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할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분만 중도 직후도 아닌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범행 시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씨가 숨진 아이를 낳을 당시 병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 있었던 만큼 서명이 누구 것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남은 초등학생 3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지 당분간은 언론 노출 없이 유치장에서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 태어난 여아를 집에서 이듬해 태어난 남아는 경기도 수원의 출산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숨겨졌던 아이들의 시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출산 후 예방접종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온 피의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함께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놀랐죠. 30년을 이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웬만한 집은 몇 잘 안 가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그렇게 어린 집들은 제일 이상한 사람들 모임이 없고. 피의자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30대 여성 A씨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왔었다고.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전혀 모른다고 그래.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출산하고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을 병원에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사망한 영아 2명 외에도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까지 모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해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